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DB 구축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세 문제가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때 이 DB 구축 문제가 어떤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 그거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DB 구축 문제에서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우리 DB 구축 문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그런 테이블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테이블과 테이블을 서로 이제 관계 설정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내보내는 그런 이제 문제도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해서 우리 이제 출제 항목을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 우리 이제 외부 데이터를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이제 엑셀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그리고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콤보 상대가 됐든 목록 상대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 출제 항목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이 네 가지 이제 출제 항목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3점짜리 5문제요. 3점짜리 이제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5점짜리가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해서 총 이제 25점이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 25점을 여러분들이 싹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DB 구축 여기서는 크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게 우리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만드는 거, 그리고 입력 마스크를 이제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들 하시는데,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외울 거 외우고 연습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1작업 DB 구축에서는 특별하게 어렵게 그렇게 출제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25점 배점에 25점 모두 다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지금 우리 왼쪽에 보게 되면 이곳을 보고 우리가 탐색창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지금 제 거는 탐색창을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이다라고 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테이블 명들이 나오고요. 쿼리다라고 해서 쿼리명이 이렇게 써져 있고, 폼이다라고 해서 폼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보고서다라고 해서 보고서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지금 이곳에 모든 개체가 이제 표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그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모든 개체가 다 표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시험장에 갔을 때 모든 개체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세요. 누르게 되면 지금 제 거 보면 이제 개체 유형하고 모든 XX 개체 이 두 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모든 개체가 전부 다 이제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우리가 어떤 테이블이다, 쿼리다, 폼이다, 보고서다라고 했을 때 빨리빨리 해당 그 개체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씨앗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각 테이블을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각 3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 1번 문제 봤을 때 우리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하고 그렇게 이제 5문제가 나오는데 각각 이제 3점씩 그렇게 이제 부분 점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1번 문제를 잘못 풀었어요. 그러면 요것만 이제 감점이 되겠죠. 그렇게 전부 다 부분 점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분 점수가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이 문제 동그라미 1번 문제를 푸는데 지금 요만큼은 전부 다 올바르게 다 설정했어요. 근데 요 세 번째 지상 있죠? 요거를 내가 잘못 설정했어요.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 1번이 이제 각각 이제 3점씩이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자체가 이제 3점인데 내가 요거 하나만 잘못 설정했을 때는 뭐 2점 정도는 주겠지? 아니에요. 그냥 동그라미 1번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걸로 그냥 채점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씨앗 테이블에 그랬어요. 우리 씨앗이라는 그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씨앗 테이블에 보니까 이제 씨앗 코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판매 가격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곳에 보니까 여러 개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이 이미 되어 있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우리 첫 번째 필드 예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A 빼기 0000 이런 형태로 영문 한 개와 우리 숫자 네 자리가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 이거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입력 마스크라는 거는 사용자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때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속성이 우리 입력 마스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행이 있죠. 이곳에다가 내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면 그 레코드가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씨앗 코드 여기서 이제 이 칸 첫 번째 칸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다가 내가 뭐 한글을 쓰든 아니면 숫자로 전부 다 쓰든 아니면 내가 이제 영어로 전부 다 쓰든 뭐든지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씨앗 테이블을 이제 변경할 때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디자인 모드 그것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디자인 모드로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씨앗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명이 써져 있죠. 이곳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맨 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보기라는 그 메뉴가 있고 이 보기라는 메뉴를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디자인 보기다라고 해서 있어요. 디자인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는 씨앗 코드에 대해서 할 거니까 지금처럼 씨앗 코드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필드 속성 창이 이렇게 이제 있고 그때 이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드 속성들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입력 마스크 얘를 이제 설정할 거죠. 그러면 입력 마스크 요거 좀 잠깐 우리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형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 맨 앞에 부분, 요 부분이 우리가 입력 마스크 그 사용자 지정 형식,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서식 문자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할래 말래 그 저장 여부를 이제 지정하는 곳이고 그리고 맨 뒤에 이제 3번 하고 이렇게 표시된 그 위치는 우리 실제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에 이제 표시할 그 문자를 지정하는 곳이죠. 해서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형식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를 찍어서 구분한다? 우리 세미콜론을 찍어서 구분하더라. 그때 지금 여기서 이제 저장 여부, 서식 문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저장할래 말래 그걸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0을 쓰게 되면 이 위치에 0을 쓰게 되면 서식 문자를 내가 저장하겠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1을 쓰거나 아니면 공백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서식 문자 같은 것들은 저장을 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 값만 저장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맨 앞에 요 앞에서 사용자 지정 그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우리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0이다, 9다, 샵이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숫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숫자 같은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데 맨 첫 번째 있는 이 0은 얘는 이제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고 0에서 9까지 그 숫자를 입력할 수 있고
더하기 빼기 이런 기호는 사용을 아예 못합니다. 해서 숫자만 딱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필수 요소가 0이고요. 구하고 샵은 둘 다 이제 선택 요소예요. 둘 다 이제 선택 요소인데 숫자가 됐든 공백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맨 위에 있는 0과 이제 차이가 공백을 이제 입력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9와 이제 샵의 차이는 덧셈 뺄셈 그런 기호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못하냐 사용을 할 수 있냐 그 차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L하고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 L하고 물음표는 A부터 Z까지 그렇게 영문자하고 우리 이제 한글을 이제 입력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는 필수 요소냐 선택 요소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A와 소문자 A도 있어요. 얘네들은 A부터 Z까지 그런 이제 영문자도 이제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글도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숫자도 같이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필수 요소냐 선택 요소냐 그 차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앰퍼센트하고 C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모든 문자 그리고 공백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필수 요소야 선택 요소야 그 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이 됐든 쉼표가 됐든 콜론이 됐든 아니면 세미콜론 아니면 하이픈 아니면 슬래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소수 자릿수가 됐든 아니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됐든 아니면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때 구분기호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다라는 그 기호가 있고 크다라는 그 기호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작다라는 이 기호는 우리가 영문을 이제 입력했을 때 모든 문자를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다 알아서 변환을 시켜주고요. 크다라는 이 기호를 쓰게 되면 내가 입력한 그 영어 있죠? 영어를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다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슬래시요. 이 역슬래시는 역슬래시 뒤에 나오는 그 문자 있죠? 그 문자를 그냥 그대로 이제 화면상에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역슬래시 A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A만 화면상에 그냥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이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거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 씨앗 테이블에서 씨앗 코드 필드는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는데 그때 영문 한 개요. 맨 앞에 있는 이 영어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 4개요. 숫자 4개 요 뒤에 요 네 자리를 보고 얘기하죠. 이렇게 영문 한 개랑 숫자 4개는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영문 한 개하고 우리 숫자 4개를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지정할 때 반드시 입력되게 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필수 요소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때 영문자 입력이요. 요 맨 앞에 있는 요 A요. 요 A는 우리 영어하고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영어하고 한글만 입력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L하고 물음표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는 영어도 입력할 수 있고 한글도 입력할 수 있지만 숫자도 입력할 수 있잖아요. 해서 A는 안 되고요. 영어하고 이제 한글만 입력 가능한 우리 L 아니면 물음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수 요소로 이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해서 첫 번째 글자 요 A는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로 우리가 이제 L을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L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니까 이제 하이픈도 있죠. 요 하이픈 요것도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하이픈까지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 4자리를 반드시 이제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지금 0하고 9하고 샵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숫자만 입력하라 그랬어요.
지금 구하고 샵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입력할 수 있지만 공백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해서 지금 우리가 0에서 9까지 숫자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우리 필수 요소, 우리 0으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숫자 4자리가 전부 다 이제 표시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 요소, 요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이 0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4개 쭉쭉쭉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쓰게 되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만큼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준 거고, 그 다음 거 이제 저장 여부, 서식 문자 이제 저장 여부를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세미콜론을 땅 하고 이제 찍어 줘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찍어 주고 그 뒤에다가 이런 이제 서식 문자 저장할래 말래 그걸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요 하이픈 중간에 들어가는 요 하이픈 있죠. 요 하이픈이요. 요 하이픈 문자도 테이블에 이제 저장이 되도록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저장 여부를 우리가 이제 0으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요 세 번째 이 위치는 우리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문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뭐 어떤 걸로 해라 그런 게 없어요.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를 우리가 여기다가 똑같이 0000 세미콜론 0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야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씨앗 테이블에 씨앗명 필드는 그랬어요. 우리 씨앗명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있죠. 얘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하래요. 그리고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씨앗명이라는 요 필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필드 크기다라고 해서 지금 255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1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씨앗명 필드를 이제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줄 때는 우리가 필수 속성을 이제 바꿔주면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필수가 아니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예로 바뀌고요. 또다시 이제 더블 클릭하면 아니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할 때마다 그 상태가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필수에서 맨 뒤에 보게 되면 요 기호 있죠?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줘도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 반드시 이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필수를 이제 예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씨앗 테이블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 X 버튼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의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계속 해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그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또 우리는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3번하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 테이블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회원 테이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자고요. 찍었더니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회원 테이블에는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전화번호라는 그 필드요. 우리 전화번호 필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이 전화번호 필드에는 중복된 그 값이 입력이 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전화번호 필드 선택했으니까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인덱스하고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인덱스에서 맨 뒤에 있는 요 삼각형 요 기호 땅 하고 누르면 예 중복 가능도 있고요. 예 중복 불가능도 있습니다.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거니까 얘 중복 불가능 요거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메일 필드가 있대요. 이메일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에는 요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이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이메일에는 중간에 반드시 요 골뱅이 요 기호가 반드시 들어가죠. 만약에 골뱅이 기호가 입력이 중간에 안 됐다. 그 얘기는 이메일 주소를 잘못 썼다는 그 얘기니까 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메일 요거 필드 요거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이곳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앞에는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골뱅이 뒤에도 뭐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XX에서는 만능 문자 별표도 있고 이제 물음표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별표는 모든 문자를 다 대신해 주고요. 요 물음표는 한 글자만 대신해 주는 거죠.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별표를 이렇게 찍어 줘야 되고요. 중간에 우리 골뱅이가 와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만능 문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할 때는 우리가 like 연산자를 반드시 같이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해서 지금처럼 like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서 지금 방금 제가 썼던 거 있죠? 그대로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표가 다 풀었으니까 이 테이블도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이제 바뀌었대요.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는데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우리 이제 씨앗 이꼬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씨앗 이꼬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꼬 일자는 제 건 지금 샵으로 표시가 됐어요. 얘는 이제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열하고 열 사이 필드면과 필드면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열 너비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지금처럼 모든 데이터가 다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우리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에는 씨앗 테이블에 보게 되면 씨앗 코드가 있고 씨앗 명이 있는데 이 두 개 필드를 이제 연결하래요. 연결해서 씨앗 명 필드만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씨앗 코드를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보면 그냥 일반 텍스트 상자로 돼 있다고요. 이거를 이제 콤보 상자로 만들어서 그 콤보 상자 안에다가 씨앗 테이블에 있는 씨앗 코드랑 씨앗 명 이 두 개를 집어넣고 그때 우리 씨앗 명 필드만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 조회 속성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테이블 명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그때 우리는 이제 씨앗 코드를 가지고 그렇게 할 거니까 씨앗 코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 필드 속성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조회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해서 조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원래 이 씨앗 코드는 컨트롤을 이제 표시할 때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콤보 상자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텍스트 상자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목록 단추가 이제 나타난다고요. 요거 이제 목록 단추 찍어보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로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목록 상자가 됐든 콤보 상자가 됐든 이런 걸로 이제 변경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 요걸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콤보 상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콤보 상자에다가 씨앗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우리 씨앗 코드와 씨앗명 이 두 가지를 나타낼 거죠. 해서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 우리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표시할 거니까 테이블 쿼리로 놔두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행 원본이요. 행 원본 얘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맨 끝에 이제 점점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점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점점점을 클릭하고 나면 쿼리 작성기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는 콤보 상자에다가 씨앗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나타낼 거니까 오른쪽에 보면 테이블 추가라는 그 창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씨앗이라는 요 테이블 명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씨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때 씨앗 테이블에 들어있는 씨앗 코드와 씨앗명 이 두 가지 필드를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씨앗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씨앗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요 필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작성기에서 이런 필드를 갖다 놓을 때 문제에 제시된 그 순서대로 갖다 놨죠. 그때 첫 번째 열에다가 우리가 씨앗 코드를 갖다 놨고요. 두 번째 열에다가 씨앗명을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X 버튼 눌러서 쿼리 작성기 요거 이제 꺼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행 원본에 셀렉트 구문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필드에는 씨앗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쿼리 작성기에서 씨앗 코드랑 씨앗명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집어넣을 때 첫 번째 열에다가 우리 씨앗 코드를 갖다 놨고요. 두 번째 열에다가 씨앗명을 갖다 놨어요. 그때 씨앗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할 때는 우리가 바운드 열을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바운드 열에 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1이라는 게 씨앗 코드로 저장이 되게 그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도 씨앗 코드가 저장이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바운드 열을 그냥 1로 놔두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필드에는 우리 씨앗명이 저장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씨앗명은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열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 바운드 열을 2로 설정하시면 돼요. 이 바운드 열이 어떤 필드가 이제 저장되게 할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열에 씨앗 코드를 갖다 놨기 때문에 바운드 열을 1로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다가 두 개 필드를 갖다 놨죠. 해서 열의 개수는 지금 원래 1이라고 나오지만 이거를 알아서 우리가 2로 문제에서 열의 개수를 바꿔라 그런 말이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목록의 너비를 3c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목록의 너비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숫자 3만 쓰시면 돼요. 3 써놓고 다른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cm라는 단위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붙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이 될 수 없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목록 값만 허용하겠다.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는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더블 클릭하면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죠. 해서 목록에 들어있는 그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정할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다가 씨앗 코드하고 씨앗명 이 두 가지를 갖다 놨죠. 그리고 열의 개수도 이제 두 개로 다 설정을 해줬는데 그때 화면상에는 씨앗명 그 필드만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록의 너비를 이제 총 3cm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때 씨앗 코드가 안 나타나고 씨앗명만 화면상에 나타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따로 없지만 열 너비도 우리가 알아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씨앗 코드를 아예 화면상에서 나타나지 않게 할 거니까 0cm로 해달라.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두 번째 열은 3cm로 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곳을 또 찍으면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다가 쓴 그 0cm가 씨앗 코드고요. 뒤에 쓴 3cm가 우리 이제 씨앗 명이라고요. 전체 이제 목록의 너비는 3cm인데 씨앗 코드는 표시가 안 되게 0cm로 만들어 준 거고 씨앗 명을 3c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준 거요.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요것도 이제 문제에서 시킨 거 싹 다 이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씨앗 이꼬라고 있죠? 요 테이블 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된 그 내용이 있으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씨앗 코드 데이터들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났고요. 여기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까 분명히 우리가 콤보 상자를 만들 때 두 개 필드를 모두 다 갖다 놨는데 우리 씨앗 명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5번 문제는 풀 거 다 풀고 확인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아까 문제 풀었잖아요. 그거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 동그라미 1, 2번 문제는 우리가 씨앗 테이블에서 했죠. 해서 씨앗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그때 맨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씨앗 코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우리가 아까 입력 마스크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글자로는 영문 한 글자가 반드시 입력되게 해줬죠.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로 L을 썼는데 L을 쓰게 되면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입력할 수 있죠. 그때 내가 첫 번째 요 칸에서 우리가 숫자 키를 막 누르잖아요. 입력이 안 돼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그건 이제 맞게 이제 설정이 됐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A라고 제가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 네 자리는 숫자만 입력이 되도록 했죠. 해서 제가 그 뒤에 칸에다가 이렇게 이제 문자를 막 입력을 하면 문자 자체가 입력이 아예 안 된다고요. 해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숫자만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 씨앗명이라는 요 필드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줬죠. 여기다가는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그 아래쪽 이 레코드로 이제 이동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씨앗명은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우리가 필수 속성을 이제 설정했는데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니까 지금처럼 씨앗 테이블에 씨앗명 필드에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필수 속성이 정상적으로 이제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필드의 크기를 아까 10으로 이제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10글자만 입력이 돼야 돼요. 해서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 0 여기까지가 딱 10글자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0, 0, 0, 0, 0, 0을 계속해서 입력을 해도 0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10글자만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동그라미 1, 2번 문제 풀고 나서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죠? 요 레코드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푼 게 맞았나 틀렸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시킨 거니까 키보드에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ESC 키가 있어요. 그거 이제 한 번만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취소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이제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집어넣은 거는 실제로 이 레코드로 이제 입력이 안 돼야 돼요. 만약에 혹시나 입력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레코드 삭제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제 거는 아까 ESC 키를 눌러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비활성화 돼 있지만 만약에 혹시나 입력이 됐다 그러면 레코드 삭제를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 2번은 다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씨앗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 동그라미 3, 4번은 이제 회원 테이블을 셌죠. 해서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고객 아이디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 이제 고객 아이디 이렇게 이제 아무거나 쓸게요. 쓰고 나서 이제 그 이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요. 전화번호는 아까 우리가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 수 없도록 우리가 인덱스를 설정했죠. 이 전화번호랑 똑같은 거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010-003-2576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됐으니까 이 데이터는 입력이 되면 안 돼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야 돼요.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 입력한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 볼게요. 한번 눌렀더니 인덱스 기본키 또는 관계에서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요청한 그 변경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떴죠. 해서 우리 전화번호 그 필드에 똑같은 그런 데이터는 입력이 안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ES 키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 방금 입력했던 게 이렇게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메일 주소요. 이메일 주소도 우리 골뱅이 그 문자가 포함이 안 되면 오류 메시지가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abc라고 이렇게 쓸게요. abc라고 쓰고 골뱅이 네이버.com 하고 원래는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골뱅이를 빼먹었어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회원 테이블에 이메일이라는 그 필드에 설정되어 있는 like 별표 골뱅이 별표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왜? 골뱅이가 없으니까 입력이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도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이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ES 키를 땅 하고 눌러서 방금 입력하던 거를 이렇게 이제 취소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3, 4번 문제도 싹 다 이제 확인할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이 회원 테이블 이것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아까 5번 문제는 제가 풀자마자 바로 콤보 상자 그거 이제 확인해 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B2B 납품이라는 그 엑셀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에서 범위로 적용된 그 이름 정의를 해놨나봐요. 납품 대상으로 이제 이름 정의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가져가서 B2B 납품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외부 데이터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외부 데이터 찾아가고요. 맨 앞에 보게 되면 가져오기 및 연결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새 데이터 원본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엑셀 파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이제 파일을 먼저 선택을 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일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뜨는데 우리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1급 통합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XX 더블 클릭하고 그리고 시험장 따라하기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 파일이 이곳에 있죠. 해서 이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열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그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로를 찾아가면 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DB라는 그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에서 우리가 이 파일을 이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열기 버튼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 경로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뜨는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올래. 그게 이제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을 이제 추가하겠다. 얘는 내가 두 번째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테이블명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그 데이터를 복사본으로
기존 테이블에다가 추가시킬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옵션은 연결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시킨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는 외부에서 가져온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긴 해요. 새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긴 하는데 그때 외부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외부 파일이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B2B 우리 납품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거죠. 우리 테이블을 봤을 때 B2B 납품이라는 그 테이블은 우리 기존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문제에서 정의된 그 이름, 납품 대상, 그 내용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 있는 범위 표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이름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하나밖에 없죠.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이 이름을 내가 땅 하고 찍었더니 이 이름에 그 데이터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들어있대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열 머리글을 테이블의 이제 필드 이름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지정한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다라고 해서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이제 땅 하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각각 열들마다 우리가 이제 필드 옵션 같은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특별한 이제 지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봤을 때 납품 일자가 있고 납품처가 있고 제품 코드가 있고 납품 수량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품 코드는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런 지상이 있으면 내가 요 필드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필드 포함 안함 요거를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특별한 그런 지상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갈게요.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지금 여기서는 기본 키를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지상 봤을 때 기본 키는 없음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키 없음 요걸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만약에 기본 키를 어떤 특정 필드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본 키 선택 요거 이제 눌러주면 필드명이 나타나요. 그러면 목록 단추 얘를 눌러서 해당하는 그 필드를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키 없음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로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테이블명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2B 우리 납품이라고 이렇게 테이블명을 써주면 되는데 이런 글씨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할 때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할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 특별한 지상 없죠?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닫기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B2B 우리 납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죠. 요걸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엑셀 파일에 들어있던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우리 새로운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납품일자가 샵으로 막 표시가 됐는데 이거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드명과 필드명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고 확인까지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주문 테이블에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리고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주문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 그 필드는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고객 아이디 그 필드를 이제 참조를 한대요. 그리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 대 1이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설정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이제 이동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도구 이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관계라고 있죠. 해서 관계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관계창이 이곳에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첫 번째 거 요 주요 표시를 봤더니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그렇게 써져 있죠. 이미 이렇게 이제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문제를 읽었을 때 주문 테이블하고 우리는 회원 테이블 이 두 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거예요. 해서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떠 있죠. 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안 떠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 추가시킬 수 있게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주문 테이블하고 우리 회원 테이블 그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거니까 우리 주문에서 더블 클릭하고요. 회원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라는 그 필드랑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고객 아이디라는 그 필드 이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할 거예요. 우리 주문 테이블을 봤을 때 고객 아이디가 지금 여기 있고 회원 테이블에도 고객 아이디가 있죠. 해서 지금 이 고객 아이디를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고객 아이디 이곳으로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되고요. 아니면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고객 아이디라는 그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쪽으로 갖다 놔도 됩니다. 해서 고객 아이디라는 이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고객 아이디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관계의 종류를 보니까 1대 다관계다 그렇게 나왔죠. 문제에서도 m대 1이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되도록 설정하래요. 해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참조 필드의 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관련된 그 필드 값도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해서 관련된 필드는 모두 다 업데이트 해주세요.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그런 레코드는 삭제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세 번째 옵션에 보게 되면 관련 레코드는 모두 다 삭제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할 거니까 얘는 체크 표시를 해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해주고 여기서 이제 만들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1대 다관계다 그렇게 우리 관계 설정된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관계 설정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요 선 있죠? 요 선이요. 요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한번 클릭하게 되면 요 선이 선택이 되고 그때 더블 클릭하시면 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관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이 관계창도 닫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 버튼 누르고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연습하는데 몇 번이나 연습하냐? 그 횟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문제만 딱 보고 이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